같은 15%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국과 일본, 똑같은 관세율을 받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 차이만 2천억 달러. 과연 누가 더 똑똑하게 협상했을까요? 2025년 7월 전 세계가 주목한 두 개의 협상이 연이어 타결됐다. 먼저 7월 22일 일본이, 그리고 7월 31일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결과만 보면 두 나라 모두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과 대가는 사뭇 달랐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흥미롭다. 자국이 먼저 협상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과를 보며 우리가 너무 많이 줬다며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한 달간 한일 양국의 대미 관세 협상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온 기자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두 협상의 명암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상의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상호주의 관세를 선언했을 때 일본은 즉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일 동맹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무관세 혹은 최소한의 관세를 받아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죠. 반면 한국은 다소 신중한 접근을 보였습니다. 한미 FTA라는 기존 틀이 있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에 대해 0% 관세 혜택을 누려왔거든요. 일본의 협상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 담당상이 8차례나 미국을 오가며 협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버릇 없다 스포일드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처음 기대했던 무관세는 포기해야 했고 점차 목표를 낮춰가며 15%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 대가는 상당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해야 했어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말 막대한 규모입니다. 게다가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자동차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공동 개발까지 추가로 내어줘야 했죠. 한국의 협상은 달랐습니다. 일본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됐어요. 일본이 설정한 15%라는 기준점이 있었고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협상단의 핵심 전략은 MASGA였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MAGA에서 따온 이 표현이 협상 타결의 결정타가 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로 일본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받아냈습니다. 일본보다 2천억 달러나 적은 투자금이었죠. 더구나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로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정부 부담은 2천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먼저 놀라움이었어요. 왜? 한국도 15%라고? 결국 한국이랑 같아져 버렸다는 것이냐? 그 다음엔 부러움과 아쉬움이 섞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같은 15% 관세에 한국은 3,500억 달러다. 일본과 한국의 무역 적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일본 투자액이 너무 높다. 한국이 일본보다 협상이 능숙하다는 것이냐? 일본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 한국과 같은 관세율인데 한국은 52조 엔 미만의 투자를 한다. 물론 일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GDP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투자를 강요당했다. 한국 GDP가 일본 절반인 것을 생각하면 3,500억 달러 투자는 빠듯한 수준. 이런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절대 금액으로는 일본이 더 많이 투자했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한국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방식의 차이입니다. 일본의 경우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어요. 사실상 일방적인 지원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의 투자 펀드는 출자, 대출, 보증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수익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한 거래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안전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설명했어요. 후발주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죠.
또 다른 차이점은 농산물 개방입니다.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을 끝까지 막아냈어요. 이는 2008년 광우병 파동의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당시의 국민적 반발을 기억하며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유지한 거죠. 하지만 한국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관세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한미 FTA 덕분에 0% 관세 혜택을 누려왔어요. 일본은 원래 2.5%였고요. 이번 협상으로 둘 다 15%가 되면서 한국은 사실상 15%포인트 인상된 셈이고 일본은 12.5%포인트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인정했어요. 한국이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모두 15%라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평가는 한국이 선방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받았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협상 문서화 부분입니다. 한국은 협상 타결과 함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공동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문서가 없어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상당한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직후 미국 연방관보 내용과 일본 정부 설명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됐어요. 아카자와 장관이 합의 전후로 미국 강요들에게 들은 설명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문서도 없이 구두로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설명과 다르다고. 애들 심부름보다 못하잖아. 구두 약속의 대가. 이런 중요한 협상을 구두 약속으로 끝내지 마.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협상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두 협상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선발주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이 먼저 협상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경험을 참고해 더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협상 카드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의 조선업 협력 제안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정확히 부합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와 맞아떨어진 전략적 제안이었죠. 셋째, 문서화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협상 결과라도 명확한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국제협상에서는 구두 약속보다 서면 합의가 훨씬 중요해요. 넷째, 국내 정치적 고려사항의 반영입니다. 한국이 농축산물 개방을 막아낸 것은 과거 경험에 대한 학습 효과였어요. 협상가들이 국내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투명한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에서 보듯이 같은 15%라는 결과를 얻고도 그 과정과 대가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협상은 단순히 목표 달성 여부로만 평가할 수 없어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지혜롭게 목표를 달성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다양한 국제 협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협상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외교를 통해 국익을 수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같은 결과, 다른 과정 이번 한일 관세 협상 비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뒤늦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